안녕하십니까. 인천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유치를 기념하는 4인 4색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신영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은정입니다. 네, 지난 10월 15일에 인천에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송도의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유치가 확정된 건데요. 네, 아시아 최초의 정부 주도 바이오 교육기관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바이오공정 인력 양성센터 유치로 인천이 바이오 산업이 밀거름이 될 것이라는 큰 기대와 함께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시아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바이오 산업하면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바이오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관이었던 만큼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해집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미래 인천의 새로운 먹을거리 바이오 산업이 어떻게 발전할지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자 이번 바이오공정 인력 양성센터 유치 기념 토크 콘서트는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인천 지역 케이블 TV 3사 공동 방송 주관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인천의 바이오 산업을 이끌어갈 주역 네 분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럼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남춘 인천광역시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장 박남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다음은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셀트리온 그룹의 서정진 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김태환입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세대학교 하연섭 부총장님께서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부총장 하연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좀처럼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든 네 분이 이렇게 자리하셨는데 그만큼 이 자리의 의미가 각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장님 우선 저 축하드린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예, 정말 그 활용 점정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여기 옆에 보시다시피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면 세계적인 생산 기업이고 네. 또 우리가 많은 이제 연구기관도 와 있고 한데 그러나 이제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는 이 전문 인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뵐 때마다 전문 인력을 잘 키울 수 있는 기관을 좀 반드시 유치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요번에 이제 용의 그림 중에 눈동자에 이제 탁 점을 찍는 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날짜 하루 간격으로 여기에 또 바이오 융합 산업 기술 단지로도 또 이렇게 큰 규모의 지정을 받게 됐습니다. 매듭입니다. 예. 자 우리 서정진 회장님도 기분이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20년 전에 제가 이제 바이오 산업을 송도에서 처음 시작할 때 네. 그때 송도는 그냥 갯벌이었어요. 예. 길도 없었고 그 당시 아침에는 해병대 군인들이 문을 열어줘야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해병대 군인들이 해지면 나오라고 그랬고. 네. 예. 근데 20년 만에 이 인천 송도가 바이오 밸리에서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 3, 4위 규모까지 올라온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모든 사람들이 바이오 산업 그러면 우리 한국 인천 송도를 꼽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개별 기업이 투자를 했다면 예. 이제 정부와 인천시가 이쪽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인력을 전문화적으로 보수 교육할 수 있는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1차로 인천 시민들한테 축하하고 예. 그리고 또 이쪽 산업에 있는 저희들로서 되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대가 많습니다. 네. 이 송도가 발전하는 과정을 직접 보신 산 증인이시기 때문에 갯벌 때부터. 그러니까요. 네. 예, 감회가 이렇게 남다르신 것 같고요. 네. 김태한 사장님께서는 소감이 어떠세요? 예, 저희는 셀트리온에 이어서 2011년에 삼성의 바이오 사업을 인천으로 선택을 했었는데요. 네. 아마 인천으로 선택한 것은 정말 탁월한 제가 선택이었던 것 같고 그렇지만 인천이 공항도 좋고 또 항만, 도로, 뭐 주거 시설이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몇 가지 또 어려움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어려움이 인력 양성이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저희는 2011년에 바이오 사업에 투자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누적 한 4조 원 정도를 투자하면서 지금까지 한 3,300명 정도를 채용했습니다. 예. 매년 한 500명, 600명 정도 젊은 인력을 채용했는데 3,300명의
평균 연령이 지금 29세예요. 어. 그러니까 대학이나 전문 대학을 갓 졸업한 학생들을 신입으로 채용을 해서 그 중에서 소위 GMP라는 GMP 교육을 6개월 내지 1년간 시켜서 이제 현장을 투입하는데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 좋은 인재들이 배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네. 채용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 정말 어려운 게 GMP 실습이었습니다. 실습 시설이나 그런 교육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번에 저희는 이제 만 10년 만에 우리 인천에서 바이오 공정 인력 양성센터를 유치하게 돼서 저희로 봐서는 뭐 정말 기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축하드리고 또 저희들이 계속 인력 채용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연세대학교도 우리 바이오 인력 양성센터에서 함께 하시게 됐는데요. 어떠신지 소감 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 연세대학교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한국형 나이버트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꽤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공모 과정에서 산자부와 복지부가 공동 추진을 하기로 하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 연세대학교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결정을 내려주면서 저희한테 아주 좋은 기회가 오게 됐고요. 그 이후에 저희 실무자들하고 인천시 실무자들이 정말 같이 숙박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네. 거의 합숙에 버금가는 준비 과정을 거쳤고요. 예.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조율을 하면서 저희가 발표 평가 당일에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발표와 답변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발표 평가 하루 전날 인천시 행정부시장님, 일자리 경제본부장님, 그리고 인천 TP 원장님이 저희 국제 캠퍼스에 직접 오셔서 실전을 방불케 하는 리허설을 몇 시간 동안 그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예. 제 생각에 이런 인천시와 연대 팀워크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인천 송도 바이오 산업의 미래는 활짝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정말 이렇게 치열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결실이 네. 가능하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이게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렇죠. 경쟁을 뚫고 이뤄낸 네. 성과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시장님, 우리가 되겠다는 느낌이 드시던가요? 예, 열심히 했으니까 예. 하늘이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했어요. 네.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하부총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그동안 산자부에다만 이제 공을 들였죠. 네. 그리고 예산도 국회에서 저희가 설계비 이런 걸 다 확보했어요. 근데 인천이라고 못을 박아달라 그럴 때 예.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모를 하겠다는 생각이 잠시 있었고 중간에 이제 이게 복지부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이래서 긴장을 했는데 예. 다행히 또 우리 연세대학이 우리 송도에 자리 잡고 계시지만 그동안 공동으로 많은 그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 우리 시와 연세대학이 뜻을 합치면 되겠다 했는데 그날 그 가서 설명회를 했고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또 실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기업이 존재한다는 것도 우리 인천에 그것이 아마 이 심사위원들이나로부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총체적 예. 그 힘의 결집이 이루어지고 예. 뜻한 바를 이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활용점정을 하시게 된 건데 네. 그런데 지금까지 뭐 센터가 유치돼서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는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인천 바이오 산업 발전에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아까도 우리 서 회장님하고 우리 김태한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것이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이 전문 인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우리 양대 회사만 하더라도 세계 지금 지배권을 계속 들려가는 그 중이에요. 게다가 이번에 이제 더더욱 우리가 코로나 청정국 이런 게 되다 보니 네. 세계 굴지의 제약사들이 위탁도 하고 또 우리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 지금 항체 치료제 개발도 하고 있고 그래서 늘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인력 확보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야 뭐 공장만 지어놓고 그 운영 못하게 되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적기에 또 그다음에 그 교육의 과정 속에서 생산 시설에 직접 그 접하면서 교육을 받는다면 숙달하기도 훨씬 좋을 거고 이제 그런데 그런 면에서 송도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예. 그리고 그 또 인력 센터가 생기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바이오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서정림 회장님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사실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이 있다는 것은 좀 든든한 지원금을 어깨에 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기대하시는 바가 또 크실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이제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는 부위를 이제 학교에서 가르칠 때 생명공학으로 가르치는 데도 있고 예.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수의대에서 하는 데도 있고 어. 그래도 생명공학도 농대도 있고 공대도 있고 예, 예. 이과대도 많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바이오 쪽에 대해서 기초적인 교육들을 다 하면 우수한 인력 뽑아서 저희 회사에서 언더잡 트레이닝을 한 1년 시킵니다. 근데 대기업들은 사실은 스스로 인력들을 교육시키는데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제일 좋은 교육은 언더잡 트레이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기초적으로 커먼 랭귀지를 좀 더 교육시키는 기관이 있으면 대기업도 사용하겠죠. 예. 근데 이 교육기관을 우리나 삼바 같은 대기업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두 앵커 기업이 있어서 이거를 바이오 빌리로 만든다는 얘기는 여기에 하드웨어를 만드는 업체도 들어오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업체도 들어오고 그리고 원자재 업체도 들어오고 부자재 업체도 들어오고 많은 기업이 모이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많은 작은 기업들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활용하게 하는 겁니다. 예.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인천시에서 해야 할 일을 했다면 이제는 그 다음에는 그것을 어떻게 커스터마이징 시켜서 많은 사람이 이 시설을 사용하게 할 거냐는 사용자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첫 출발은 신호등으로 하면 파란불은 켜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거 파란불에서 어떻게 운전을 할 거냐 이거는 이제 운전하는 우리한테 남아 있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예, 좋은 말씀이시네요. 예. 예. 그렇다면 저는 저 유치됐다는 소식 듣고 나니까 벌써부터 언제 완공이 될지 궁금해지는데 시장님 그 설립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네. 제공하는 부지에다가 이제 한 연면적 한 6,600평방미터 이제 지상 4층 규모로 이제 센터를 짓습니다. 예. 뭐 기숙사도 이제 짓고 그래서 당장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을 해서 2023년도 말까지 예. 이제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남은 거네요. 예. 예. 또한 이제 이 건물 말고도 연세대에서 자체 예산을 들여서 그 추가 건물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 여기 대기업도 있고 또 중소기업들도 있고 그런 의견들 잘 반영해서 예. 네. 예, 도움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가겠습니다. 예. 정말 저 차질 없이 추진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부총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요. 그 누가 교육을 받게 되고 어떤 교육 프로그램으로 나중에 운영이 되는 건가요? 예, 저희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는 네. 연 2,05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 교육 프로그램은 취업 준비나 재직자 지원을 포함하는 비학위 과정하고 학부 석박사를 포함하는 학위 과정으로 구성이 될 예정인데요. 네. 예. 저희 교육 과정의 무게 중심은 비학위 과정에 두어질 예정입니다. 예. 그 이유는 단순히 학술적인 교육 연구가 아니라 아까 두 분 회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바이오 산업이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부총장님께서 네. 1년에 2,000명 이상 인재를 좀 양성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실제로 우리 김태한 사장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자면 이렇게 인력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물론 이제 바이오텍 산업이 첨단 산업이니까 네. 뭐 자동화나 이런 것들을 사실 기대할 수 있는데 바이오 제약 산업이 정말 첨단 산업인 것은 맞는데 예. 아직은 깊은 지식하고 아주 정확한 손재주 그리고 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라는 아주
기록을 잘하고 질서를 잘 지키는 것에 대한 그런 프랙티스 문화가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네. 다른 산업에 비해서 고급 인재 수요가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10년간 저희들은 30명에서 시작해서 지금 3,300명까지 인력을 늘렸고 지금 이미 제4공장을 이제 건설을 시작했는데 이어서 P5, 6, 7, 8 들어가면은 저희만 하더라도 10,000명 이상의 사실 인력이 필요하고 네. 우리 셀트리온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우리 인천 송도에는 셀트리온과 저희 외에도 이제 많은 기업들이 드디어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를 향해서 인력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런 인력들을 위해서 아마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물론 어떤 생명과학에 대한 이론은 대학에서 충분히 교육을 시킬 수 있었지만은 여기 이제 GMP의 어떤 문화, 프랙티스 그리고 무균 상태에서 세포주를 배양하고 또 분리하고 정제해서 암을 치료할 수 있고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고 또 알츠하이머를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첨단 항체의약품을 아주 고품질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손들이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대규모의 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요즘에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학생들도 바이오 산업 하면 좀 관심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 시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보시기에 교육부에서는 또 어떤 반응인지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일단 그 뭐 교육부뿐만 아니라 교육계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놀란 게 15일 날 최종 선정 발표가 났는데 예. 16일부터 저희 연대에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어. 일반인들이 예, 예. 교육과정 언제 시작하고 아하. 등록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예. 질문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짧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저희 그 센터가 완공이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1년에 2,000명 네. 이상을 받아들이겠지만 예. 내년에는 시범 사업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 100명이 조금 넘는 분들만 저희가 네. 받아들여서 일단 시범 교육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 이 시장님 공약사항에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게 들어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인천이 바이오 산업에 뭐 관심을 가지게 된 그런 계기가 있을까요? 예, 사실은 여기 옆에 있는 서 회장과 제가 고등학교 동기예요. 아, 그렇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정치를 이제 했는데 네.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인천이요. 네. 우리 인천이 그동안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제조업 쪽에서 많은 헌신을 해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산업 단지가 굉장히 많은 도시입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막상 우리 GRDP나 이런 거는 다 따져보면 뭐 부산을 앞섰네 또 뭐 어떨 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개인들이 차지하는 이 개인당 소득이나 이런 걸 보면 아직도 굉장히 특광역시에 비해서도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 이제 바이오 산업에 뛰어든 이제 그 셀트리온을 보니까 굉장히 성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끔 만나서 이제 이야기도 듣고 야 저게 참 유망하다. 그리고 예. 한국 분들이 손재주가 좋아서 예. 특히 바이오 산업이 그런 게 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그다음에 송도라는 지역과 이 남동 산단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 이 바이오 산업을 뒷받침하는 기존 제조업체들을 변화를 시키면 되겠다. 바이오 산업을 위한.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그 바이오 산업이 이렇게 잘 나가지만 바이오 산업에 쓰이는 원부자재의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2%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를 좀 잘 뒷받침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 쓰이는 장비나 이런 것들도 우리 국산화를 해서 그 같이 힘을 합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공약을 이제 만들고 할 때에 바이오 헬스 밸리를 만들겠다. 네. 그게 이제 다 이제 일관되게 연결이 되고 이제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천이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예. 네, 우리 송도에 지금 나와 계신 우리 굴지의 두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송도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 바이오시티를 좀 조성을 하시면서 그 과정도 좀 많이 궁금한데 어떻게 또 추진을 하시게 됐고 어떤 과정들이 있었을까요? 예, 근데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앵커 시설이라는 그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두 대기업이 송도에 들어와 주신 거 이게 진짜 큰 힘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도 저 기업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해. 또 지배권을 잘 이제 늘려가고 이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인천 송도가 이 의약품도 적시성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태한 대표님 만나서 말씀 들어보면 네. 공항이 가까운 게 그렇게 큰 음. 경쟁력이라고 예. 합니다. 20분 아니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조건들이나 이런 거를 굴지에 아마 세계적 기업들도 지켜봤을 거예요. 네. 지켜보고 저기가 왜 발전을 할까? 이게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고 이제 판단들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 지금 뭐 아주 버크나 뭐 GE 헬스케어나 이런 다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유리한 조건들을 우리가 잘 발전시켜 나가면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2030년까지 우리 인천시의 목표는 그런 바이오 기업들 한 700여 개 정도 이렇게 유치하고 싶다 예.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네. 예. 회장님께서는 송도에 자리 잡은 거에 대해서 만족하세요? 제가 처음에 이 송도를 왔을 때는 예. 여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예. 그래서 셀트리온은 인천이 유치한 회사가 아니라 인천에 제가 먼저 와서 인천에 주소를 둔 회사예요. 그걸 찾아오신 네.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 발로 온 거죠. 예. 네. 근데 그때 내가 왜 내 발로 여기를 왔냐? 우선 좋은 인력이 필요한데 서울에서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대단히 땅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몇 군데 안 되거든요. 예. 그다음에 우리 김 사장님 말대로 공항이 가까워야 되는데 공항 가깝죠. 예. 그다음에 또 여기 송도 경제특구로 하면서 엄청난 개발 기획을 가지고 있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를 왔는데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한 거는 땅값도 많이 올랐어요. 그다음에 직원들도 가장 좋아해요. 솔직한 답변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국제학교도 있어요. 예. 네. 근데 농담 삼아 했는데 더 이제 리얼하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이 생명공학 산업에 잘 맞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이제 생명공학 산업에서 첫 번째가 발효 산업인데 발효기를 바이오 리액터라고 그래요. 예. 그걸 한국말로 말하면 김치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김치독 그러네요. 하나 있으면 바이오 예. 리액터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리고 김치 담고 계시는 분 전부 발효 사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 친숙한 산업이에요.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그게 이제 유전자 공학이라는 게 더 곁들어져 가면서 이제 좀 더 새로운 신물질 개발 쪽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국민성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새로운 걸 찾는 거를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잘하는 거는 또 목표가 하나 있으면 끝까지 그거를 해요. 박 시장님이나 인천 시민들이 근데 우리 기업은 당연히 물론 진짜 이 산업을 하기를 우리는 잘했다. 그다음에 인천은 이 산업에 선택과 집중을 하기를 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번에 이런 훈련 센터가 생겨서 거기에 악셀레이팅을 더 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어차피 뭐 편집할 거니까 나중에 기른 건 잘라내시면 되고.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기업들도 있고 그리고 학교도 있고 우리 인천이 산학 연관 인프라가 참 잘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시장님이 보시기에는 인천은 정말 이런 인프라가 참 잘 갖춰져 있다라고 좀 자신 있게 자랑하실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아까도 공항의 중요성에 대해서 뭐 필드에서 직접 그 활용하시는 분들이 아주 생생한 얘기를 하니까 제 말보다 훨씬 낫네요. 네. 네. 그런 아니, 지금 장점. 예. 백신 국민들이 예. 그 백신 냉장 상태에서 잠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잘 봤잖아요. 네. 바이오 산업에서 모든 약품은 항상 냉장과 냉동 상태를 유지하면서 운송돼 줘야 돼요. 예. 그게 잘못되면 그 약 다 버리든지 예. 그걸 속이고 그냥 보내면 그러면 저 환자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네요. 예. 그런 면에서 전 세계에서 저는 송도가 바이오 산업하기에 최적의 입지라고 항상 전 세계 다니면서 얘기합니다. 예. 미국 가서도 하고 유럽 가서도 하고 네. 그리고 미국 가서 할 때는 영어로 하고 유럽 가서 할 때는
뭐 그 나라 말로 하니까 더 리얼하게 들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그런 면에서 송도의 바이오 산업 전진 기지로서의 자부심을 가져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예. 자부심을 좀 가질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쭉 자부심이 해주셨습니다. 아, 그럼요. 예, 예. 자, 이렇게 탄탄한 어떤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안에 이번에는 우리 그 총장님, 부총장님께 여쭤보자면요. 그 안에 우리 대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참 큰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것 같은데요. 뭔가 앞으로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 써야 될 것들도 참 많아 보이는데 부총장님 보시기에 어떠셨습니까? 예, 저희가 이번에 이 센터를 유치하면서 예. 미국이나 유럽의 성공한 산업 클러스터들을 좀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이는 산업 클러스터가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송도의 산업 클러스터가 이제 발전하게 한 가장 필요한 조건이 인천시의 적극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그 조건은 만족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로 저희가 범위를 좁혀보면 이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가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저희가 4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줄여서 그 산학연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산이란 바이오 산업을 이야기를 하는 네. 거고요. 송도에 이제 대단히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 조건은 만족이 됐습니다. 예. 여기서 학이 뭐냐 하면은 굉장히 역량 있는 대학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예. 연이라는 건 세계 수준의 연구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병은 뭐냐 하면 연구 중심 종합병원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지금 연수대학교 국제 캠퍼스가 이 산학연병 중에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역량 있는 대학을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캠퍼스 바로 옆에 지금 구축하고 있는 연세 사이언스 파크이 연구 기능을 담당하게 될 거고 송도 세브란스 병원이 준공되게 되면 이제 연구 중심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네. 학연산병의 조건이 모두 갖추어지게 되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 이 조건이 모두 갖추어지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스턴 바이오 산업 클러스에 버금가는 네. 그런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를 송도에 만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렇군요. 예. 이거 어떻게 보면 다시 기본적인 질문인데요. 김태현 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바이오 산업이 미래 먹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이오 산업을 그렇게 주목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예. 이렇습니다. 저는 지난 과거 약 40년간 네. 세계 경제의 성장을 주도했던 것이 IT 산업이었죠. 예, 예. 이제 저희는 다양한 자료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해 보면은 미래 40년은 물론 IT는 계속 발전합니다. AI로 발전해 나가지만은 이 IT에 더해서 헬스케어, BT, 바이오텍 산업이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의학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의학은 대부분이 합성 케미칼 의학인데 합성 케미칼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난치병들이 있었죠. 다양한 종류의 암이랄까 또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자가 면역,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최근에 예를 들어서 코비드19 경우에 코로나 바이러스 경우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원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럴 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항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항원이 우리 신체 내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는 면역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2, 3주 내에 이 항원을 공격할 수 있는 항체가 생성되는 거죠. 그런데 2, 3주 걸려서 항체가 생성되기도 전에 이미 이 항원이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폐나 장기를 치명적인 수준으로 손상을 시키면은 사람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우리 셀트리온이 잘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 바이오 제약 산업은 과거에 비슷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어떤 환자의 항체를 추출하면은 그 항체 안에는 아주 소중한 DNA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를 첨단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추출을 해서 일부 편집 우리 제조합이라고 합니다. 편집 제조합을 해서 차이니즈 햄스터라는 동물 세포 해간에 주입을 하면은 우리 세포주라는 게 형성이 돼요. 이 세포주를 우리 병원의 수술실처럼 무균 상황에서 이 세포주에 먹이를 주고 온도를 조절해서 또 산소 공급을 해서
마치 우리 아기가 자라듯이 배양을 해서 성장을 시킵니다. 성장시켜서 적당한 조건이 되면은 유전 정보에 의해서 이 세포주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로 격체할 수 있는 인공 항체를 생산하게 되거든요. 이런 인공 항체를 고도의 분리 기술로 분리해서 99.99%의 고순도로 정제해서 대량 생산해서 치료제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꿈 같은 얘기입니다. 네. 보셨습니다마는 이번에 트럼프가 입원한 지 3일 만에 네. 소위 코로나 중화항체 우리 셀트리온이 개발하고 있는 약하고 사실 비슷한 겁니다만은 중화항체 투약을 하고 3일 만에 그냥 퇴원을 해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비슷한 원리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암을 치료하는 데도 쓰이고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포함하는 자가 면역 질환에도 쓰이고 있고 지금 또 기대하는 것은 우리 알츠하이머, 파킨슨의 어떤 치료제로서 유일하게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이오 의약품인데 이런 의약품들이 지금 속속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예. 거듭 지난 과거에는 IT가 세계 경제를 주도했다고 볼 수 있지만은 우리 미래에는 헬스케어, 바이오텍 산업이 세계 경제를 주도할 수 있다 보고 그 점에서 특히 우리 인천 송도는 이미 뭐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다양한 종류의 바이오 산업 중에서 적어도 항체 의약품의 생산 규모에 있어서는 이미 셀트리온의 생산 규모하고 저희 생산 규모가 일본의 생산 규모의 합 예. 플러스 독일의 생산 규모의 합하고 맞먹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도시로는 인천 송도가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이미 1위 위치에 사실은 도달을 했고 네. 예. 우리 국가 단위로 보더라도 우리 한국에 사실은 우리 인천에 있는 캐파의 합이 전 세계에서 미국 캐파 다음으로 넘버 2위에 도달해 있어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는 지금은 셀트리온하고 저희 삼성이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드디어 전 세계에 있는 원료업체, 부재료 공급업체 또 기계 제작 업체들이 속속들이 지금 인천 송도로 지금 모여들고 있어요. 네. 거기에 우리 연구시설, 다음에 교육시설, 다음에 병원 시설들이 모이면은 정말 가까운 미래에는 우리 인천 송도가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의 어떤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요즘에 진짜 많은 분들께서 아마 우리 국민 대다수가 언제 대체 백신이 나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서성진 회장님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바이오 산업이 정말 미래가 밝다라는 건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또 기대하는 바가 크기도 하다는 방증일 텐데요. 우리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이오 산업의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좀 예측을 해보신다면요. 이제 산업의 미래는 인류가 역사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바뀌었어요. 네. 과거의 모든 사업은 전쟁 시대 때는 군수 산업이었어요. 예. 네. 그 다음 사대는 식량 산업이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주거 산업이었고, 그리고 이제 패션 산업 이렇게 갔어요. 그 단계를 넘었으면은 이제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서 자동차로 갔고, 그리고 가전제품으로 갔고, 네. 그러면서 또 거기에 정보통신 사업이 오면서 여러 편리함이 왔어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산업은 뭐가 주도할 거냐? 고령화 시대가 주도하는 겁니다. 그렇네요. 예. 고령화 시대는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 이제 사실은 고령화 시대가 됐을 때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삶의 질이 유지되면서 오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삶의 질을 유지시키면서 오래 살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나올 텐데 그 중에 안 아픈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 제약회사니까 저희 주 고객층은 50대 중반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분들은 병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50대 중반서부터 되시면 먼저 사실은 거의 많은 약을 드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고령화 시대가 되면 더 많은 수요가 있죠. 그래서 제약산업의 미래에 이게 뭐 맞는 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고령화 시대 때문에 더 많은 환자가 생기기 때문에 더 많은 약의 수요가 있는 게 하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뭐가 있냐면 아까 우리 김사님 얘기했듯이 지금까지 못 밝혔던 새로운 약들은 대개 보면 케미칼보다는 바이올로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왜 이렇게 되냐? 이 생명공학 산업을 가지고는 모든 물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동안 합성해서 못 만들었던 물질, 자연에서 추출해서 못했던 물질을 생명공학 쓰면 다 할 수 있는데
비싸면 경제성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약의 정도의 가격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발전을 하면 이제 물질을 대체하는 산업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그 석유화학 물질에서 나오던 것을 생명공학 산업으로 통해 가지고 오염 없는 물질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물질 대체 가능성까지 있는 무한한 산업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처음에는 고령화 시대에 제약 산업이 커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새로운 난치병을 극복하는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더 큰 보고는 물질을 대체하는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같은 기술로 같은 연결고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인천시에서 우리가 바이오밸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5천만인데요. 바이오 산업 하나만 강해도 먹고 살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나라는 IT 산업도 강하죠. 네. 자동차 산업도 강하죠. 반도체 산업도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지금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자동차,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그리고 코리아 뉴딜 하면서 새로운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 산업 구조를 더 보강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시기적절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준비를 해서 미래를 가야 되니까. 네 분께서 바이오 산업과 관련해서 그리고 있는 미래가 다 있으실 거예요. 네네. 다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네. 예. 그럴까요? 네. 저기 오늘 하여튼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이 이렇게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중앙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그래가지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다음에 이제 안전망 구축하는 휴먼 뉴딜 이렇게 3개 축으로 이제 미래를 대비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네. 인천은 지난번 청와대 대통령 주재 회의에 가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에 더해서 우리는 바이오 뉴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 예. 그 과정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부자재의 이런 국산화, 계열화 이런 것도 잘 할 수 있게 하여튼 이 바이오 헬스 밸리 이런 구축이나 클러스터 구축이나 이런 걸 잘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 가장 또 지금 현재 가장 뭐라고 할까 노력을 하면 금방 가시적 효과가 날 수 있는 게 이 바이오 분야라고 생각하니까 전력 투구를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행복하면 인천시는 저절로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힘을 합쳐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회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올 초에 그 이제 우리 셀트리온의 2030 플랜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2030년까지 40조의 투자를 하겠다. 그 중에 바이오 산업에다가 25조, 그리고 케미칼에 5조, 그리고 앞으로 유헬스케어 쪽에 10조를 하겠다. 그러면 인천에 25조를 투자하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네. 그 중에서 2조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육성하는 데 쓰겠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던 원부자재를 국산화하는데 우리도 같이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2030년까지 투자 계획대로 쭉 끌고 나갈 수 있다고 치면 뭐 그게는 저희 회사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는 걸 확인한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오늘 얘기했던 모든 일들이 실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야기했던 것을 이제 우리가 남아 있는 거는 실현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 얘기들이 상당히 현실 가능성이 높은 얘기를 드렸다. 네. 그래서 우리 열심히 할 테니까 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사장님. 예. 네. 우리 삼성바이오는 10년 전에 제로에서 우리 인천 송도에서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4조 원 정도 이제 누적 투자를 통해서 우선은 생산 전문 분야에서 글로벌 톱까지 사실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3차원적으로 이제 성장 투자를 계속할 예정인데 우선 축 하나는
사업의 규모를 이제 더 키워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제4공장 약 1조 7천억을 투입해서 제4공장을 이미 착공을 했고, 또 이어서 이미 우리 인천시와 제11공구에 저희 제2단지 한 10만 평 정도를 본격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준비가 되면은 우리가 부지 추가 매입을 통해서 제5공장, 6공장, 7공장 이렇게 해서 이미 채평 위치에 도달한 CMO 사업은 규모를 계속 키워나가는 게 이제 첫 번째 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CMO 사업은 어떻게 하면은 공장을 잘 짓고 또 높은 수율로 좋은 품질로 생산을 해서 글로벌 고객들을 만족시키면서 계속 수주를 받아내느냐.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링 이제 사업이라고 하면은 2, 3년 전부터 저희들이 위탁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었는데 뭐 전 세계의 바이오텍 고객들이 모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CDO 사업도 2025년까지는 글로벌 톱까지 우리가 가자. 또 최근에 이제 그 CRO라고 해서 신약을 발굴하고 또 디스커버리하는 이런 연구 사업을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뭐 이 부분 역시 어떻게 보면은 사이언스 오리엔티드 비즈니스가 되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엔지니어링 중심의 사업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CMO 글로벌 탑을 이어서 CDO, CRO로 가면서 사이언스 비즈니스 쪽으로 폭을 넓히는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이제 확대가 두 번째 축이 되겠고, 뭐 지금까지 저희들은 100% 우리 한국에서만 이제 사업을 했었는데 정말 미국, 유럽에 있는 뭐 많은 고객들이 한국에서만 하지 말고 미국 현지로 진출해달라, 유럽 현지로 또 진출해달라는 이런 요구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곧 우리 샌프란시스코에 CDO 서비스를 위한 전문 R&D 센터를 개설을 하고, 또 내년에는 미국 동부, 유럽까지 사실은 진출해서 또 지역적으로 물론 우리 인천 송도가 중심입니다만은 인천 송도를 베이스로 해서 미국, 유럽으로 확장하는 이런 이제 3차원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도 아마 지속적으로 이제 투자를 할 거예요.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또 그러면은 지금까지 약 3,300명 정도를 채용을 했습니다만은 뭐 가까운 시일 내에 저희들이 아마 10,000명 이상 우리 인재들을 아마 채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바이오 공정 인력 양성 센터를 통해서 좋은 인력들을 잘 양성을 해서 한편으로는 저희 삼성바이오도 우리 인천 경제 또 더 나가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또 기여하고 또 더 좋기로는 우리 젊은 사람들의 우량 일자리 창출하는데 저희 삼성바이오가 지속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부총장님. 예, 지난 봄에 저희 연세대학교 국제 캠퍼스가 비전을 새롭게 설정을 했습니다. 네. 저희 연세대학교 국제 캠퍼스의 비전이 뭐냐면 융합과 산학 협력을 통한 글로벌 임팩트의 창출입니다. 앞으로 저희 그 연세대학교 국제 캠퍼스는 단순한 교육 기능을 넘어서 하이테크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산학 협력 단지로 거듭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가 집중적으로 육성할 분야를 두 개로 선정했는데요. 하나가 바이오고 또 하나가 IT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이오 공정 인력 양성 센터가 들어설 곳의 명칭을 저희가 디지털 바이오 프로세싱 컴플렉스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요. 네. 저희 이런 전략 분야를 반영하고 있는 명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제 캠퍼스가 한국을 대표하는 산학 협력 단지로 거듭남으로써 송도의 발전을 견인하고 또 송도 바이오 산업의 발전이 저희 국제 캠퍼스의 발전을 견인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역과 대학의 상생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 연세대학교의 꿈입니다. 네. 네 분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요, 왠지 무병장수할 것 같은 네. 그런 든든한 느낌도 듭니다. 네. 자, 인천 바이오 산업의 핵심 멤버로서 네 분의 역할은 각자 좀 다르시겠지만 머릿속에 그리고 계신 큰 그림은 아마 한 곳으로 방향을 같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끝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든든합니다. 오늘 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또 많이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네. 이 굴지의 두 기업이 곧 공장을 증축하실 계획을 예. 갖고 있어요. 네. 그것을 하여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경쟁력 있게 행정적으로 뒷받침해드리는 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지고 있는 그 장기 비전, 이것이 실현될 수 있게 같이 노력하면 아마 우리 인천이 또 중심이 될 것이고 700개의 기업이 분명히 이곳에 와서 이제 자리를 잡을 것이고 17만 명의 일자리, 그다음에
전문 인력도 우리 바이오 인력 양성센터 통해서 한 15,000명을 이제 2030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문자 그대로 바이오 뉴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시민들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 인천의 또 시정 구호가 살기 좋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거든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함께 든든한 동행자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민들도 이제 이런 깊은 인식을 하시고 힘을 실어주시면 저는 아마 2030년 별로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예. 10년. 네. 아마 그때는 아마 서울도 능가하는 소득 음. 수준을 보일 거라 이렇게 확신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바이오공정 인력 양성센터 유치기념 4인 4색 토크 콘서트 함께 진행을 해봤습니다.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이 자리로 앞으로 100년 인천의 새로운 미래를 여러분들도 보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7가지 색이 모여서 하나의 무지개가 되듯이 오늘 토크 콘서트도 4인 4색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네. 우리가 인천 바이오 산업 육성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건 여러분이 아마 다들 아셨을 겁니다. 인천 네. 시민 여러분께서도 같은 마음이시리라 생각하고요. 함께 힘을 모아서 한 걸음 더 나가는 인천이 되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